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요일 밤이죠. 매주 수요일 밤 11시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에 만나요.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 수라방인데요. 저는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수라방 멘토 이원희입니다. 이제 입장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교육 이슈 방송이에요. 다 알고 지금 참여하시는 거죠. 자, 저희가 이 엄마표 수학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 교육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교육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을 정해서 매달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입장을 잘 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 벌써 막 기다렸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많은 분들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지난달에는 최민식 원장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때 한번 기억나시죠? 우리 영재원 준비하는 이야기 한번 해봤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이 영재교육원은 준비를 하는 과정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겐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엄마쌤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우리 아이 초등수학 영재 만들기를 주제로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달에 이미 알게 됐어요. 영재는 타고날 수도 있지만 길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있게 됐죠.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영재 수학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너무 오늘 떨려서 제가 너무 영광이라서 오늘 진행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재수학의 시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재수학의 시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영재교육을 체계화시켜 주신 최초의 권위자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이제 국내에서는 저는 처음으로 영재수학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우리 오늘 영재교육 전문가 이병준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이력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우선 화면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유병준 원장님께서는요,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졸업하시고 지금 영재수학 개발 및 영재교육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유쌤 영재수학의 유튜브 방송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인지 잘 알 수 있으시거든요. 8세부터 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360개 영상들이 재밌는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C2M 분당 순회 영재수학 학원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유쌤입니다. 네. 아니, 너무 영광이에요, 원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영재수학의 권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재수학이라는 용어를 네. 다른 분들도 쓰신 분들이 있으세요. 있기는 있으시지만, 네. 수학에 좀 국한돼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 사회 현상들, 또 뭐 경제학, 사회학, 의학, 예술, 또 과학 현상들, 천문학이나 화학, 그렇죠. 생물학 이런 것들이 물리학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가지고 수학을 통해서 영재 만들기를 하자. 이게 영재 수학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영재 수학을 만들게 되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어떤 분야든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네. 뭐 전문가가 되지요. 근데 저는 한 18년 정도 했는데 네. 미국의 각 대학교마다 영재교육원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한국처럼. 네. 또 한국에도 대학교에 영재교육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 대학교에 있는 그런 자료들, 영재교육을 실제 가리키는 자료들, 또 국내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또 쓰셔서 가리키는 자료들을 네. 이렇게 다 한번 분석을 했어요. 네.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저희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 이제 가리켜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동일한 주제라도 연령별로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게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영역을 120개 영역이 됐고 그거를 이제 기본편, 심화편, 연습 문제에서 360개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 현상과 그렇죠. 과학 현상을 네. 한꺼번에 결합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지식을 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학 교수님들이 문제도 잘 만드시고 너무너무 잘해 주셨겠지만 그래도
좀 어린 아이들 그래도 뭐 초등 그러니까 이런 미국 같은 친구들. 경우도 대학 교수님들이 워낙 자료를 잘 만드셔서 제가 정말 감탄을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초등생, 중학생을 가르쳐 보신 적이 경험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워. 어떤 너무 거는. 어려워. 난이도가 너무 난이도가 크고. 전혀 그리고 달라요. 뭐 연령 수준별로 그렇죠. 다 달라야 다 되는데 달라요. 그래서 그쵸. 그게 이제 혼재된 이제 통합된 자료지만 그걸 제가 연령별로 잘 분할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뭐 미국에서 하는 교육에서 범주에서 크게 뭐 벗어나지는 않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영재 교육의 전문가로서 이 원장님이 생각하는 영재라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이 화면도 지금 그 아이폰으로 찍고 있는데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이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기술을 발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기가 있었고 또 인터넷이 있었고 무선 인터넷도 무선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또 문서 입력 기능, 뭐 여러 또 앱들도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한 1000가지 되는 기능 중에서 스티브 잡스가 쫙 펼쳐놓고 그중에 100가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결합을 시키고 통합을 시키고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이폰이거든요. 그 기존의 틀을 깬 거죠. 그렇죠.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시대에는 이렇게 통합의 영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영재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를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영재입니다. 새로운 것을 막 창조하고 이런 발명하는 것보단 기존의 것을 다 융합시키고 통합시킨다. 자, 그럼 그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렌줄리라는 박사님께서 창의적 영재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던져줬을 때 문제를 막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변형시켜서 새로운 생각을 해낸다. 이게 창의적 영재성인데 이것을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가드너라는 박사님께서는 지능이라는 게 너무나 다양하다. 누구나 더 어떤 걸 잘할 수 있고 어떤 걸 못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 것을 더욱 키워주자. 그리고 어렸을 때 훈련을 통해서 즉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지능 발달이라든가 영재성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미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중요한 건 창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수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수학만 동떨어진 게 아니라 뭐 사회나 과학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미래 시대는 어떤 시대인 건가요? 19세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아날로그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아날로그 시대라는 게 뭐냐면 시계바늘이 움직일 때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죠. 그것처럼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보이죠. 그거를 이제 연속 변수라 하는데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시계를 보시면 딸깍 딸깍 숫자가 딸깍 딸깍 변하죠.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예요. 왜 그랬냐면 컴퓨터가 0과 1, OX 이 답만 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미래 시대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되는 인공지능 시대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야, 이거 내가 할까 말까? 그랬더니 인공지능의 답변은 뭐냐면 요것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요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즉 56%의 확률로 좋습니다예요. 그럼 제가 아니야 나는 40 몇 프로의 확률로 나는 반대쪽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디지털이 우리 인간처럼 그런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엄마표로 수학을 지도하고자 하는 우리 엄마쌤들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거든요.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수학이란 무엇인가? 수학은 가만두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똑똑하면 수학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학은 수천 년 동안에 전문가들이 즉 수학자 전문가들이 수학을 만들어 왔어요. 또 그분들이 해결책을 제시했고요. 그분들이 해결책 하나를 제시할 때마다
엄청난 창의적인 생각을 했어요. 네. 막 몇 년간에 걸쳐서도 생각을 했고 네. 그런 것들을 수천 년 동안 인류 발달처럼 수학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비교적 단기간에 가르치는 그렇죠. 가르치는 그걸 거죠. 가르치면 아이들이 수천 년 동안 수학자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준비해 왔던 수학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수학은 또 하나 용어가 되게 중요하고 기호가 중요해요. 네, 약속. 그것은 다 네. 약속이에요. 맞아요. 보면은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고 곱셈이 있고 나눗셈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덧셈이란 개념이 대체 뭐죠? 이거 되게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뺄셈도 그래요. 네. 곱셈도 그렇고 우리가 길이 1cm, 넓이, 부피 대체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부피라는 개념이 과거에 있었나요? 우주에 있을까요? 우주인들이 그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약속이에요. 아, 네. 요걸 길이라고 하자. 요걸 넓이라 하자. 네. 이걸 부피라 하자.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되는 거를 우리가 만들자. 단위 길이, 단위 넓이. 그러면은 그 단위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넓이라 하자. 그러면서 원의 약속을 넓이도 한 거죠. 구한 거죠. 그렇죠. 네.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네. 무게는 그냥 요 정도의 눌러지는 힘을 무게라 하자. 네. 이렇게 약속한 거죠. 네. 또 속도, 시간도 약속이에요. 맞아요. 다 약속으로 됩니다. 네. 그러면 진짜 이 약속이 서로 네. 다르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정말 큰 사고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죠. 뭐 인치나 야드를 쓰는 곳이 있고 네. 센티미터, 미터를 네. 쓰는 곳이 있는데 네. 서로 소통이 잘못되면 그렇죠. 큰 사고가 나는 네, 거잖아요. 저희 이제 요즘 미국에서 온 아이들이 저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은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전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너 미국에 다시 가서 미국에서 배워야 되니까 너네 걸로 내가 가르쳐 줄게. 네, 그래서 네. 나눗셈, 곱셈, 단위 다 네. 미국식으로 다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규칙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예전에 그런 거 봤어요. 뭐 우주선이 단위가 잘못돼서 그렇죠. 폭파 있다 맞아요.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재 수학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자, 영재 수학이란 무엇인가요? 어머님들께서 혹시 가우스라는 그 수학자를 아시면 잘 알고 계세요. 네네네. 그 연속수의 합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1부터 100까지 수가 있을 때 이 합을 가우스가 3학년 때 이제 자기가 발명을 하죠. 네. 거꾸로 쓰자. 그래서 1부터 100까지를 순서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고 네. 거꾸로 다시 한번 거꾸로 100부터 1까지를 써서 네. 1하고 100을 더하면 100일. 100일. 2하고 99를 더해서 100일. 100일. 그거를 100개를 만들고 네. 나중에 한쪽만 구해서 나누기 1을 하자. 그렇죠. 이게 이제 가우스의 연속수의 합이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출발해서 홀수계의 연속수의 합, 짝수계의 짝수계의 연속수의 합, 네. 이런 그런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학생한테 그걸 가리키면 네. 그 이후에는 정말 숫자가 나오면 막 날아다녀요. 그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중학교를 갔어. 그러니까 초3에 아는 거랑 중3에 아는 건 너무 다른 네, 것 같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네, 네. 그 아주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 것 그리고 같아요. 네. 그걸 알고 있는 친구가 나중에 경제학을 해요. 네. 근데 경제학을 할 때 가우스 방법을 써서 쉽게 막 생각을 하면 해피한 거죠. 그죠? 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영재 수학이란 우리가 수학을 통해서 창의적인 영재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또 그리고 수학자들이 네. 기존에 개발해 놓은 또 발명해 놓은 어떤 창의적인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불어서 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융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현상, 또 과학 현상 그런 것들을 동시에 다 배워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걸 모르고서는 수학만 덧셈 뺄셈만 열심히 한다고 그렇죠, 뭐 그렇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 뭐 예술, 네. 예술에서도 생물, 네, 생물학, 네, 화학. 맞습니다.